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법인 대표님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자사주 전략 심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초 과정을 했고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보고 오시면 영상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저희 자사주에 관해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인 세율, 특히 이제 우리 법인 대표님들과 관련이 깊은 세금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제 종합소득 세율입니다. 우리 모든 소득을 1년에 한 번 신고할 때 다 합치죠. 그래서 종합소득 세율은 구간별로 다른데 1,400만 원 이하는 6%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대표님들의 경우는 이런 낮은 세율은 거의 없으시죠. 8,800만 원만 넘어가도 이때부터 24%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물론 소득 전체가 아니라 과표입니다. 각종 이제 공제나 비용을 뺀 과표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님들은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근로소득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때처럼 별도의 비용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각종 이제 공제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죠.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는 포함을 안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모두 다 10%에 이제 가산이 되죠. 지방세까지 포함을 한다면 제가 만난 많은 대표님들은 1억 5천에서 5억 사이가 가장 많으셨고요. 3억, 1억 5천에서 3억 사이인 경우에 35%에서 38%의 세금을 내시고 말씀드렸던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에서 5억 구간.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여기 밑에 보시면 준조세라고 하죠. 건강보험료, 또 국민연금. 물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으니까 괜찮기는 한데 국민연금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죠.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해서 딱 몇 프로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대략 9% 정도, 8.9, 그 정도 9%로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3억에서 5억 사이면 38%에서 40% 구간인데 여기에 지방세 10%, 또 여기에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까지 한다면 상당 부분 반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의 대표님은 급여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는 이 법인 세율에 따라서 대표님 회사의 이익이 2억 원 이하라면 9%는 법인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겠죠. 또 2억 이상이라면 19%. 법인세도 역시 지방세가 있으니까요. 거의 이제 한 21% 정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하고 관련된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상속 증여세율. 전 세계적으로 상속 증여세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죠. 물론 그냥 단순 세율만 보면
일본이 더 높습니다. 55%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게 우리는 유산세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유산 취득세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제로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뭐 OECD 국가 중에서 증여세,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뭐 15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상속 증여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좀 세부담이 거의 1등 수준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저 상속 증여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에 따라서 결국 내 자산이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저렇게 50%씩 줄어들면 3대가 가면 25%밖에 안 남잖아요. 네, 결국은 자산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공제입니다. 공제. 증여재산 공제. 아까 내 자산을 지키는 거는 상속 증여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바로 공제를 활용하는 거죠.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자, 10년 합산입니다. 10년 합산.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직계 비속 자녀인 경우에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 직계 존속 위로 부모님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니, 부모님께 왜 증여를 할까? 대표님들이 저렇게 50% 가까이 낸 소득세를 이제 낸 돈으로 또다시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시죠. 자, 이렇기 때문에 증여 공제를 좀 활용하신다면 돈이 아니라 대표님의 일부 주식을 조금 부모님들에게 주시고 배당을 함께 받게 하신다거나 이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50% 세금 낸 돈을 용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주식을 조금 증여해 드리고 거기서 배당을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다음 비상장 주식 양도세율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이 초과될 때는 25%입니다. 자, 여기서 이 3억 원은요, 양도 차액입니다. 양도 가액이 아니라. 그리고 증권거래세율은 0.35%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서 볼 게 있는데 취득 원인별 취득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로 내가 부동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도 내지만 취득세도 내는데 이게 작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4%예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만 계산하셨다가 실제 증여받고 이제 등기할 때 취득세가 4%가 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시죠. 상속인 경우는 조금 더 낮기는 합니다. 2.8%. 농지는 조금 더 작고요. 자, 이렇게 모든 자산이 이전을 할 때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은 부동산으로 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별도의 취득세가 가는데 내가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법인 안에 부동산이 있을 때는 그 부동산도 주식이기 때문에 지분을 넘겨줄 때는 별도의 취득세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뒤에서 다루겠지만 주식은 부동산하고 달라서 수익에 따라서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자산 이전을 하신다면 일반적인 자산들보다는 훨씬 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 잉여금 100억 원을 개인화할 때 세금을 보겠습니다. 자, 10%, 20%, 25%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주식의 양도세입니다. 자, 주식의 양도세는요, 2015년까지는 10%밖에 안 냈어요. 2016년까지는 20%. 이게 이제 2020년부터는 25%, 3억 초과분. 지금도 이제 차액이 3억까지는 20%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주식을 이전할 때, 주식을 거래할 때는 비교적 부동산보다는 비교를 하자면 세금이 낮습니다. 자, 바로 주식 이동 중에서 오늘은 이 자사주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요. 자, 자사주는 법인의 자신의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사들이는 것을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식으로 자산이 이전될 때, 주식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처럼 취득세도 없고요. 세금도 부동산보다는 낮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세가 아까 소득세 최고 구간인 45%죠. 여기다 뭐 중과 같은 게 붙으면 더 올라가고요. 그런데 주식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도 주식화해서 거래를 한다면 상당 부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특히 자기 주식을 활용하면 더 많은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은 자기 주식을 하면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이 아닌 잘못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앞에서 2015년까지는 주식 양도세가 10%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2012년부터 비상장 회사들도 자기 주식이 허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은 그때 2015년도에 나도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법인의 주식을 팔면 10% 세금만 내고 100억이든 50억이든 다 10% 세금만 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안 하셨어요. 안 한 이유는 첫 번째 몰라서 못했겠죠. 두 번째는 어디서 듣기는 했는데 위험할까봐 너무 세금을 적게 내고 내가 주식을 팔고 돈을 법인에서 갖고 오면 세무조사 받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렇게 잘못 전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자, 오늘 살펴볼 거는요. 도대체 자기 주식은 어떤 주식인가? 자기 주식의 지위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주식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던데 이것에 대한 진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이 세무조사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 자기 그러니까 낮은 세율로 주주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이 자기 주식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나에게 약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총 5가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주식의 지위입니다. 자기 주식은요,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입니다. 자, 저희 회사가요, 정엘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자, 여기 지분이 제가 50%를 갖고 있다고 하겠고요. 저희 가족들, 자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자녀 1, 자녀 2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25%, 25%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법인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한다고 하면, 자, 이때 저희 자녀들이 10%씩, 저는 이제 최대 주주로서 안 팔고 만약에 자녀들이 10%씩 팔았다 라고 한다면 주주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자녀들이 10%씩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 50%는 변동이 없고요. 자녀들은 15%로 줄겠죠. 그리고 새로운 주주가 생깁니다. 주주 명부에 정엘 주식회사 주주가 20%를 보유하게 돼요. 자, 이렇게 회사가 자기가 발행을 했잖아요. 정엘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이거를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우리는 자사주라고 하고요. 자, 요게 이제 상법 2011년도에 개정이 됐고 시행은 이제 12년부터 됐죠. 네. 비상장 회사들도 자기 주식을 이렇게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각한 거죠. 자기 주식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회사들이 자사주를 하고 나서 회사 주주 명부에 자사주가 있으면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원래는 이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건데 계속 갖고 있으면 왜 계속 갖고 있는지 국세청에서 물어볼 수 있죠. 자, 이 자기 주식의 지위를 제대로 안다면, 잘 활용한다면 이 자기 주식을 적정하게 비율을 조정하거나 또 자기 주식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냥 없애면 소각이 되기 때문에 의제 배당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들이 우리 대표님들에겐 중요하겠죠. 자사주를 임의환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앞으로 할 회사도 언젠가는 이 자사주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사주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상법상 지위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신주 인수권이 없습니다. 자사주는 신주 인수권이 없어요. 그리고 배당권도 없습니다.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청산을 할 때 자사주는 남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자, 요게 상법상 지위인데 의결권은 자사주는 이제 전체 발행 주식 수에도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이 상법상 지위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추후에 자사주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주 인수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회계상 위치는요,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에서 차감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세법상은 또 틀립니다. 보유할 목적이면
자산 계정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소강 목적이면은 순자산 차감 계정입니다. 자, 보유 목적이면 세법상에서는 발행 주식에 포함을 해줘야 돼. 아까 상법상에서는 의결권 할 때 발행 주식에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세법상에서는 발행 주식에 포함을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주식 평가할 때 발행 주식 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강 목적의 자사주는 당연히 발행 주식 총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앞의 내용에 대한 법령 근거들입니다. 상법 369조에 보면, 자,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또 의결권 없는 주식수는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내용, 자기 주식의 신주 인수권입니다. 자기 주식은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신주 인수권인데요.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인정하면 자기 주식의 증대를 초래하게 되죠. 신주 발행 시 자기 주식 자체의 신주 인수는 허구적 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도 자의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기 주식은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휴지가 된다. 자, 상장회사 실무 가이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할 게 자기 주식을 하면 뭐 세금을 맞는다 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수많은 판례를 찾아봤는데 자기 주식을 적법한 절차에서 한 자기 주식을 과세를 한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자기 주식 국세청 대법원 패소 사건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사건은 자기 주식 취득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얼마 안 돼서 이제 자사주를 한 거예요. 지금 12년도니까. 자, 이때 자기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2015년 말 서초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사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특징은 자사주 취득 통지문에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절차상의 하자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 회사에 자금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자사주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이 회사가 대출을 받아서 자사주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세청에서 굉장히 괘씸했겠죠. 돈도 없는데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대표이사에게 저렇게 11억 원이라는 대금이 흘러갔다는 게 이제 괘씸했겠죠. 그래서 과세를 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원고가 자기 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을 그러니까 상법상의 약간의 하자는 있는 거죠. 목적이 빠졌으니까. 그러나 주주의 기회를 침해한 건 아니다. 원고가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 주식 취득 통지를 한 점을 비추어 본다며 어쨌든 기회는 다 줬다는 거죠. 자,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처음부터 한땡땡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배당 가능 이익은 채권자의 책임 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액 법정 준비금을 공제하고 나서
회사가 단기에 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할 때 그 한도가 회사의 이익금이거든요. 남아있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 재무제표상에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자사주는 뭐 이렇게까지 간 사건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자사주를 해갖고 뭐 자사주 목적도 누락이 돼 있고 해서 과세를 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에서도 납세자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 외에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사에 여유 있는 대금으로 자사주를 했거나 혹은 뭐 가지급금을 상계했거나 이런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법을 위반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세무 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 신고 내용에서 여기 사례를 보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을 자본 조정으로 계상하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를 송금 불산입, 인정이자 입금 산입을 누락 및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입금 산입 누락.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대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자사주 때문에 내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사주가 위험한 거는요. 바로 사업무관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업상속공제나 증여특례를 할 때 이 자사주만큼은 공제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일반 증여나 일반 상속이 됩니다. 물론 증여특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가 있으면 예부터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증여특례 할 회사들은. 그런데 상속은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사주가 있다. 그러면 그 자사주는 상속 공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그 사업무관 자산 나온 김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비사업용 토지 사업무관이고요. 또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업무무관 부동산, 서와 골동품, 업무무관 차량, 선박, 항공기 다 사업무관이고요. 대여금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과다 보유 현금. 이제 회장님들이 갑자기 이제 큰 병에 걸리시면 아까 이 사업무관 부동산들을 막 파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데 상속 개시 직전 5개 사업 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되는 것 역시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다
사업 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제조업들이 베트남 같은데 이제 그쪽에 법인을 설립하죠. 100% 출자해서. 자, 그래서 그 해외 법인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가업승계 시점에서 사업 무관이냐 사업용이냐는 따져봐야 돼요. 예전에는 다 사업무관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사업과 연관된 거를 증명을 해서 사업용으로 보고 상속 공제에 포함을 시킨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사주가 위험한 거는요, 바로 사업무관 자산이에요. 자,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야 하는 회사들은 이 자사주를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당장 정리를 못한다면 비율이라도 낮춰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무관 자산 비율만큼 가업승계 특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특례 적용가액은 어떻게 하냐면 대상 주식가액 곱하기 법인의 총 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 자산을 뺍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자산 총계가 250억인 회사가 있다. 자, 23년 유지한 가업의 경우 최대 400억 원까지는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 특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 기업의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20%라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할 때는 사업무관 자산 비율 20%, 50억이 상속 공제가 안 돼서 50억은 일반 상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은 10억 원의 주식을 증여특례로 자녀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사업용이라고 한다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무관이 20% 있다. 이런 경우에는 2억 원을 일반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이 위험한 거는 바로 사업무관 자산이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받을 때 자기 주식은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네. 법령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법령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된다. 자기 주식이 진짜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요. 자기 주식이 있는 회사들은 회사가 이익이 나거나 좀 손실이 있을 때 자기 주식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상승이나 하락폭이 크다는 겁니다. 자기 주식의 평가 방법은요.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러니까 자본 감소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을 하죠. 그러나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은 자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익이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보유한 자산으로 이게 평가가 되니 주가 상승 폭이 훨씬 더 증폭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계상에서는 이 자사주는 자본 조정 항목이라 빼준다 그랬어요. 소각 목적의 자사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유 목적의 자사주는 빼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자본에 포함이 되고요. 자, 보유 목적 자기 주식이 있는 경우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 조문에 근거 자료입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현재 기준으로 재평가한 가액으로 자산에 가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 전에 자사주를 통해서 법인이 보유하고는 이 주식이 3년 전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회사의 시가로 반영이 되니까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폭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보면요. 액면가 5,000원이던 이 발행 주식이 2018년도에 주당 20만 5천원에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총 6억 원어치 취득을 했고요. 자, 이 주식이 3년이 흘러서 4년이 흘러서 회사가 좀 이제 이익이 났어요. 2억, 2억 5천, 3억 5천 이렇게 이익이 났더니 주가가 얼마가 올랐냐면 2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6억 원에 취득했던 이 자사주의 가치는 6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 자사주는 6억 원이었는데 15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사주만 올라갔느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자, 이렇게 되면 주식을 증여를 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회사들은 훨씬 더 증여세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사주 때문에 주식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사주를 나한테 약이 되게 쓸 수 있을까? 독이 아닌 약으로 쓸 수 있을까? 약이 되는 자사주 활용법입니다. 2018년 5월에 자사주 2,00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12억 원 정도였어요. 이 회사가 좀 이익이 좋은 편이라 주가가 꽤 높지요. 한 주당 가격이 84만 원. 그러니까 손익가치는 84만 원, 자산가치는 31만 원, 가중평균하니까 63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느냐? 영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자사주 취득 당시보다 낮아졌어요. 자,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 평가를 할 때 이 낮아진 주식이 반영이 되죠. 그런데 내 자산 중에 일부가 자사주인데 그게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익이 줄었을 때보다 더 많이 주가가 떨어집니다. 63만 원이던 주식이 2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12억에 취득한 자사주 금액이 4억 원으로 뚝 떨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 2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한 주당 가격이. 이 주식을 처분을 했어요. 법인에서. 자, 그러면 60만 원짜리가 2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주식을 처분을 했을 때 처분 손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이것은 송금에 삽입합니다. 손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주가는요. 아까 이제 60만 원 정도 했었죠. 했던 주가가 손실난 자사주까지 매각을 했더니 손실이 더 커졌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한 주당 가격이 17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60만 원이 넘던 주식이 17만 원으로 떨어진 거죠. 증여 특례를 할 회사가 있다면
또 창업주가 이제 상속이 얼마 안 남았다면 이런 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앞에서 보여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았을 때의 주가, 또 자사주를 처분한 후에 주가 비교를 하면은 22% 정도 하락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가총액이 거의 90억 정도가 지금 떨어졌죠. 이것은 뭐 하나의 단편적인 그 사례에 불과합니다. 자사주를 활용해서 이미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자사주를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에 따라서 자산 이전 과정의 세금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그 자사주 했던 회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급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 주가가 높은 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자사주를 손실로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더라도 또 자사주의 가치를 낮추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 직원들의 세금도 줄여주면서 우리 승계에 있어서 부담도 훨씬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잘못 쓰면 독이 되고 잘 쓰면 약이 되는 자사주. 자,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보유 목적의 자사주는요, 자산에 반영이 됩니다. 영업실적이 상승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영업실적이 떨어지면 주가 하락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점이 승계와 맞물려서 적정하게 나에게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이런 주식을 굳이 승계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어떤 업종 특성상 뭐 이익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자기 주식의 평가액을 취득가보다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우리 회사는 이익이 꾸준해. 그럼 우리 회사는 이 방법을 못 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자기 주식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상법상의 지위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주식은 신주 인수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자사주의 평가액을 취득가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승계 전략에 잘 활용하신다면, 또 꼭 승계가 아니라도 내가 낮은 세율로 주주의 이익 환원을 하면서 또 법인에 남아있는 이 자사주를 좀 더 축소시키거나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주는 내 이익을 환원하되 세금은 적게
환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보여드린 케이스는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아주 일부를 말씀을 드렸어요.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약이든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잖아요. 똑같은 케이스도 회사에 따라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